안녕하세요. 나는 1학년 국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구자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과서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행평가 안내부터 잠깐 할까 해요. 여러분, 국어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지요. 말하자면 말하기, 듣기, 읽기, 써기, 문학, 독서, 토론, 문법 이런 것 중에 나는 글쓰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글쓰기만큼 좋은 공부가 없거든요. 내가 이러니까 벌써부터 겁먹는 친구가 있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선배들도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쌤, 우리 글 언제 써요? 이러면서 글이 쓰고 싶어 한 달이 나요. 거짓말이라고? 두고 봐요. 그럼 먼저 여러분 선배가 쓴 글 한 편 들어보고 얘기해요. 이 글 속에 나오는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자, 첫사랑 읽습니다. 꿈에 그리던 교복을 입어 너무나 신이 나고 설레는 중학교 입학식이었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무서운 선배들, 모든 게 설레고 무서웠다. 반 배정된 교실로 들어왔는데 2, 3학년 언니와 오빠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년 일진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뭐라 말하고 다녔다. 생각보다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고 어수선하기만 했다. 화장 진하게 한 언니들은 여자애들을 은근히 의식하며 남자애들한테 인사하고 다녀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오빠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컸는데 딱히 욕을 하진 않아도 충분히 무서웠다. 애들도 좀 쫄아있는 걸 보니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싶었다. 겉으론 하기애애해 보이지만 은근한 선배 부심이라 해야 하나 깝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맴돌았다. 나는 재빨리 자리 위치를 확인하러 갔다. 빨리 선생님이 와서 이 사람들이 좀 나가주었으면 했다. 근데 이게 웬걸? 내 자리 옆은 아무 번호도 없었다. 즉 혼자란 말이다. 빨리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나만 혼자 뒷자리에 쓸쓸히 앉아있었다. 왕따 같았다. 그때였다. 내 옆자리에 누가 걸터앉는 것이었다. 뭐지? 하고 옆을 봤는데 3학년 선배들과 인사하던 애들 중 하나인 남자아이였다. 딱 봐도 끌렁해 보이고 소위 일진? 말하기는 웃기지만 제일 키가 크고 제일로 잘생겼다. 선배들과 웃으면서 장난도 치는 걸 보니 친화력도 좋아 보였다. 내가 옆에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갈색머리가 눈에 띄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제서야 내가 있는 줄 눈치챘는지 소심한 척 날 돌아보았다. 안녕. 난 그 인사를 무시하였는데 사실 오줌 지릴 것 같았다.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오기가 생긴 것 같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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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장난식이었지만 내 대답을 꼭 듣고 말겠다는 투였다. 나도 지쳐서 왜? 하고 고개를 돌려 걔를 보았다. 순간 가슴이 쿵쾅 뛰었다. 걔는 책상에 턱을 개고 나를 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왜 자꾸 날 피해? 내 눈 왜 못 마주쳐? 능글 맞았지만 참 잘생겼다. 그런 거 아니거든. 수업 종이 치고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아쉽게도 그 아이는 자기 자리로 갔고 길고 길 것 같은 하루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났다. 이상하게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 미칠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고 토요일 밤이었다. 이제 학교 적응도 되어가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다 좋지만 그날 이후로 도통 그 아이와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괜히 뭐 하다가도 그날에 내가 못생겨 보였나? 내가 너무 쌀쌀 맞았나? 가까이서 보면 더 못생겨 보였을 텐데 정 떨어졌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도 그 아이의 눈빛에 다시 설레고 혼자서 웃고 솔직히 정신 이상자 같았다. 여느 때같이 오늘도 터덜터덜 집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내 또래 남자 둘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우리 학교 교복인데? 근데 오늘 주말이잖아. 뭐지? 점점 얼굴 행체가 뚜렷해지자 헐, 그 아이다.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서서 보고 있는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는지 김수아! 긴 다리로 성큼성큼 오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었다. 야, 추운데 옷이 이게 뭔데? 그러면서 내 후드 지퍼를 올려주는 것이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죽겠는데 연타를 쳤다. 그때 나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 걔가 내 왼쪽 귀에 이어폰을 빼서 자기 귀에 꼽았다.
키 차이가 나서 그런지 걔가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수그려 주었다. 노래 이런 거 듣나? 이 노래 개좋음. 얘 얼굴이 바로 내 눈앞이었는데 누가 뒤에서 한 대 치면 뽀뽀할 것 같았다. 누가 한 대 쳐주지 싶었다. 가까이 있어서 몸에서 냄새도 났는데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서 내 가슴을 더 떨리게 했다. 얘가 다시 이어폰을 내 목에 걸어주고 눈웃음을 치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야, 근데 너 이래 보니까 키 완전 작네. 귀엽다. 얘가 미쳤나 싶었다. 그러고는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다시 친구랑 걸어갔다. 너무 뻥 쪄서 걔가 걸어준 이어폰만 만지작거렸다. 그 뒤로도 학교에서 분위기가 좋았지만 걔는 같은 학년 친구와 싸워 강제 전학을 갔다. 지금도 페북으로 근황을 엿볼 수는 있지만 선뜻 말을 걸지는 못하겠다. 여자친구도 있는 것 같고 뭐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 그래도 막 사춘기 시절 나한테 첫사랑을 안겨준 아이는 너밖에 없었다. 잘 지내냐? 하빈아. 여기까지. 어땠나요? 재미있지요? 소설 같지요? 소설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소설입니다. 이런 걸 성장소설이라고 해요. 나는 성장소설이란 말보다 자라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할 수행평가는 바로 자라온 이야기 쓰기입니다. 내가 자라온 이야기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힘들어서 어떻게 써요? 못 써요. 지금까지 자라온 이야기 가운데 사건 하나를 잡아서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펼쳐 보이는 거지요. 수아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입학식 날 겪은 사건 하나를 딱 붙잡아서 펼쳐냈지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안내가 이어집니다.